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 사실 여러 권 있어요. 단톡방, 뇌졸중 우리 재활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뜨문뜨문 올려드리는 정보를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읽기가 좀 쉬우면서도 치료사인 제가 봤을 때, 뭐 더 이상 빼고 넣고 할 필요가 없는 또 최신 근거가 들어가 있는 믿을 만한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재본도 했어요. 재본을 했는데, 아, 사실은 저도 좋은 책 많이 사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그 책을 읽고 또 소화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또 제본을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했으니까 아, 더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서로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뇌졸중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좀 신체 거동이 좀 많이 힘들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직 직장으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 뇌졸중 재활의 성패 여부를 본인한테만 우리가 다 조명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거나 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힘들긴 하지만 직면을 할 필요는 있죠. 저 병원에서 많이 봤죠.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테 이제 잠재되어 있는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능들이 치료사 눈에는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 스스로가 인지가 조금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지는 너무 좋은데 의지가 약해서 제가 소리 좀 잠깐 조절하겠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 여자 내 동생 누나라고? 의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는 치료사가 옆에 붙고 최신 장비를 갖다가 비급여로 치료를 해도 결과가 조금 기대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이 중요하다. 진짜 정확한 정보를 우리 뇌졸중 생존자분들이 알아야 그 방향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면 제가 편하게 환자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꾸 병원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막 의지가 막 여기까지 막 불타 올라가지고 선생님 저 뭐든지 준비가 됐습니다. 저한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저한테 힘들어도 되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시간을 갖게 된 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하면 좋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 대체 뇌졸중 회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이 쌓여야 동기부여가 돼서 뇌졸중 재활에 환자분 스스로가 의지를 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 좋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이정은님께서 너무 열심히 재활하시는데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을 해서 호전되는 것을 경험을 한 사람은 또 훨씬 좋아지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하려면 또 시도 자체를 해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혼자만의 자기한테 맞는 운동 방법, 뭐 운동 횟수, 운동 강도, 또 얼마나 내가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쉬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책은
파란색 바탕이에요. 현재 절판이 돼가지고 구입하시기는 어렵죠.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뇌졸중 거뜬히 회복하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미국 물리치료사, 그 뇌졸중 전문 물리치료사예요. 피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썼고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대요. 그런데 실제 치료사인 제가 읽어보니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운동이 좋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어떤 운동이 왜 좋고 운동을 왜 해야 되고 뇌졸중이 왜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을 했고 너무 자세하게 반복해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진 않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글이 2021년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외국 선진국의 독일이나 이런 쪽에 이런 우리 신경계 재활이라고 하는 파트가 한국보다는 조금 선진화된 경향이 있어요. 치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해외에 있는 물리치료사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최신 뉴스를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홈페이지 구글로 들어가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간단하게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미국에서 먼저 이제 쓰여졌고, 뭐, 일본, 뭐, 한국, 많은 나라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치료사들이 많이 보고 있고, 사실은 이 책을 모르시는 우리 환우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 가소성.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다면 사실 뇌졸중 재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왜냐하면 예전에 100년 전에는 근대 신경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산티아고 라몬 이 사람이 우리 뇌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뇌를 마치 기계와 같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밝혀졌죠. 우리의 뇌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혼자 막 뇌가 엄청 똑똑해지고 막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학습, 학습.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자기한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학습하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학습과 또 경험. 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 야구선수를 저는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야구선수가 처음부터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공을 잘 던졌나요? 처음에도 다른 선수보다는 잘 던졌겠죠. 그러나 뭐 발탁이 돼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은. 배트 휘두르는 것도 엄청 많이 휘두르고 투수가 공 던질 때도 엄청 많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신경 가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소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약간의 열이 가해지면 플라스틱이 모양이 변하죠. 얼마든지 주변 환경, 학습, 경험에 따라서 뇌가 가변성,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선생님, 이거 뇌졸중 제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동하면 좋아지나요? 이거 진짜 회복되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면 제가 드리는 답변은 실제 회복을 완전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 우리는 이 신경 가소성이 항상 첫 번째로 딱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확실히 알고 있어져야 힘들어도 내일 일어나서 트레드밀 하러 가시고 수영하러 가시고 먼 길 통원 치료 받으러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기는커녕이다. 대단히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고 해요. 중요한 건 안 쓰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러니까 뇌졸중 환우분들이 편마비가 왔죠. 안 쓰면 이 기능은 약해집니다. 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손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노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시도해야 되는지가 이 책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설명이 빠르거나 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책은 사실은 신경 가소성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져 있어요.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책부터 또 전문가들이 보는 책까지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명확하게 딱 책 제목에 나와져 있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쭉 읽어봤더니 뒤에 뇌졸중이라고 해서 아예 딱 파트가 있더라고요. 보면 자, 뇌졸중 이후에 일어난 겉질 재조직과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뇌가 뭐 이렇게 뭐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일부분에 뭐 피가 통하지 않거나 터지거나 해서 그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에 마비나 뭐 신경 그런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뇌졸중 이후에 이게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직이 다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구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뇌졸중 후에 3개월 동안에 자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복이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많이 있대요. 우리 신체에.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합리적인 재활을 프로그램을 하면 회복 효과가 더 많아지겠죠. 일어난 대뇌 피질 그 조직의 재조직화가 되는 것은 운동 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뇌졸중의 경우 1차 운동 피질에서 척수의 운동 유연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아무튼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모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을 운전하는데 그 신경 경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길이 막혔네. 다른 길을 만들어요. 옆에 사이길을 막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이길이 그냥 생기냐? 아니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뇌졸중 재활을. 운동을 하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운동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운동을 더 많이 할수록 그 활성화된 그 경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뇌졸중 후 회복은 근본적으로 이 새롭게 생긴 신경 경로를 통해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뇌졸중이 생기기 전보다는 효율적이진 않죠, 당연히. 그러나 재활은 경로의 강화, 그 새로 생긴 신경 경로를 튼튼하게 아주 짱짱하게 하도록 돕고 잃어버린 기능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